베트남에 오래 있다 보면 베트남인들 나이가 일단 30세가 넘어가면 같은 나이 한국인보다 나이가 훨씬 들어 보이는 것을 한 번쯤 느껴보셨을 텐데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레버입니다. 20대가 30대로 보이고 30대가 40대로 보이는 베트남 사람들, 같은 또래 한국 사람보다 나이가 훨씬 들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선한 고기와 야채가 가득한 베트남 음식을 떠올려 보면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여느 나라와는 달리 먹는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건강해 보이는 베트남 음식과는 달리 베트남 사람들의 몸은 무척 약한 편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더 확연히 알 수 있는데요. 2021년 기준 한국인 기대 수명은 82세, 건강한 상태인 건강 수명은 72.5세입니다. 반면 베트남인의 기대 수명은 75.6세, 건강 수명은 64세밖에 되지 않아 기대 수명, 건강 수명 모두 한국보다 거의 10년 가까이 짧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베트남 사람들이 수명이 짧고 몸이 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트남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며 생활하면서 알게 된 베트남 사람들이 몸이 약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믿고 따라오시죠. 출발합니다. 건강을 위해 개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공기와 물 등 환경적 요인은 바꾸기가 어려운데요. 우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공기와 물이 베트남은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제가 있는 하노이만 봐도 파란 하늘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안 날 정도인데요. 실내에만 있어 너무 답답해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가려 해도 밤낮 없이 뿌연 공기에 나가기도 전에 질려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공장 매연은 어쩔 수 없다 쳐도 하노이 인구가 760만 명인데 오토바이만 560만 대, 차 140만 대, 도합 640만 대의 차량이 매일같이 도시를 꽉 채우고 있는 상황에 앞으로 하노이에서 맑은 하늘을 보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지 꿈만같이 느껴집니다. 연중 대기오염이 심각하지만 건기인 11월부터 3월까지의 겨울기간은 특히나 대기가 정체되어 공기질 역시 최악인데요. 매년 이 기간은 베트남에서 병원마다 호흡기 환자가 폭증한 시기로 유명합니다. 피할 수 없는 최악의 공기질에서 마스크 없는 외출은 감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인데요. 마스크를 쓰고 가만히 있어도 답답한 마당에 마스크를 쓴 채 운동을 하거나 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기오염으로 베트남인들은 야외 활동이나 운동을 더욱더 꺼리게 되어 남녀노소 불문하고 베트남 사람들은 항상 운동 부족에 시달리기 쉽고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수질이 안 좋다는 것을 듣고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한국에서 가져온 샤워기 필터를 설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물때가 가득 낀 필터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데요. 먹는 물은 어떻게 겨우겨우 가려 먹는다고 쳐도 생활 속에서 수돗물 사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나름 정수가 되었다는 수돗물도 물에서 냄새가 나고 불순물이 있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베트남은 수질이 안 좋기로 유명합니다. 생활 속 접할 수밖에 없는 깨끗하지 않은 물 역시 베트남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은 개발도상국으로 삶의 질보다는 경제 성장이 최우선되어 현재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의 양적 성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경제 성장으로 인해 공업용수, 생활폐수 역시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수질오염에 대해 별다른 대책 없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쏟아져 나오는 공장 폐수, 생활하수에 비해 폐수 처리 시설이 부족하고 낙후되어 최악의 경우인 공업 폐수나 생활하수가 아무런 정수 처리 없이 바로 하천에 유입되는 양 역시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베트남 환경정부 통계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수의 70%가 아무런 처리 없이 강이나 하천 등의 수자원으로 무방비로 방출되고 있어 베트남은 현재 마실 물조차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단지 도심 지역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전역이 오염된 물로 베트남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의학저널 란셋에 따르면 베트남은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5.3%에 불과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게으른 10개 국가 중 하나로 뽑혔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은 건강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운동은 뚱뚱한 사람만 하는 것이며 말랐다면 운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평소 생활체육이란 개념도 희박하여 마음만 먹으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고급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현지인들을 찾기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베트남은 애초에 러닝은커녕 단순히 걸을 수 있는 길도 보기가 힘들 정도로 주변에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극히 열악합니다. 또한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오토바이 이동을 선호하여 걷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더운 날씨에 운동화보다는 슬리퍼를 선호하여 장시간 걷는 것도 싫어하며 밖이라면 항상 써야 하는 답답한 마스크 등 많은 이유로 운동을 기피하게 만들어 만성적인 운동 부족을 일으키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이는 베트남인들 몸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담배에 대해 관대한 사회적 인식도 베트남 사람의 몸을 약하게 만드는 핵심 이유인데요. 우선 베트남 담배 가격이 한국의 반도 안 되는 1,6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며 심지어 1,000원 이하의 담배도 있을 정도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접근성이 낮아 흡연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요.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이미지보다는 흡연은 어른이라면 당연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금연규제 역시 엄격하지 않고 무척 느슨합니다. 로컬 카페에 가면 실내외 가릴 것 없이 테이블마다 3, 4, 5 모여 앉아 하나같이 흡연을 하고 있는 모습은 베트남에서 더 이상 특별한 광경이 아닌데요. 숨이 막힐 듯 담배 연기가 가득해도 누구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심지어 신생아가 앞에 있더라도 거리낌 없이 흡연을 할 정도입니다. 흡연에 관대한 베트남은 흡연자의 건강은 물론이고 수많은 간접 흡연자의 피해로 담배로 인해 매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조세 수입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직접적인 이유로 요즘 특히 베트남 젊은 세대에 크게 유행하고 있는 전자담배를 최근 완전히 금지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베트남인들은 직접 요리해서 먹는 집밥보다는 외식이나 배달 음식 먹는 것을 선호하고 당연히 여기는데요. 문제는 베트남인들이 주로 먹는 음식들은 깨끗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음식이 상하기 쉬운 습하고 더운 날씨에다 식재료 역시 냉장 보관하지 않고 상온에서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고 요리하여 해마다 식당이나 길거리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 몇십 명이 죽었다는 뉴스가 베트남에서 연례 행사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인들이 흔히 가는 눈에 보이는 식당의 청결도만 봐도 겁이 날 정도인데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 없는 배달 음식을 조리하는 곳의 위생은 실로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평상시 오염된 음식을 자주 접해 아무리 몸에 내성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사람 몸이 무슨 강철로 된 것도 아니고 오염된 음식을 계속 섭취하다 보면 결국은 몸에 데미지가 쌓일 수밖에 없는데요. 당장 먹고 살기 바빠 고단한 삶 속에서 끼니를 챙기기 바쁜 베트남인들이 음식의 영양과 위생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욕심에 가까워 청결하지 않은 음식은 조금씩 베트남인들의 몸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야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아플 때 언제든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회 취약계층이나 일반 서민들은 다른 이야기인데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는 사람의 지위고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 국민이라면 지역과 소득 차이 관계없이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는 받을 수 있도록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많은 베트남인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의료복지로부터 소외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은 1990년대에 지금의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의 건강보험 제도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매년 보험을 구매해야 하므로 아무리 빈곤층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30%는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요. 매년 갱신이 필요한 보험인 만큼 1년에 한 번씩 구입해야 하는데요. 국가에서는 크지 않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일반 서민들에게 식구수대로의 보험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병원 이용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인 노약자와 어린이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데요. 비용적인 문제로 많은 베트남인들이 보험 구매를 하지 않아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보험이 없어 아파도 제대로 병원 한번 가지 못하는 경우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사소한 병으로 사망까지 이르는 안타까운 일들이 베트남에서는 너무나도 흔한 광경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베트남 사람들이 몸이 약하고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베트남에서 생활을 원한다면 평소 좋지 않은 공기와 물에 대해 적절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나 운동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본인만의 해결책을 준비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베트남 생활에 좀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베트남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